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9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이 이 성매매 그리고 알선 추재 이 부분에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되니 그렇다면은 28일로 예정된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지금 제명으로 거의 결론이 났는데 지금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윤리위의 제명 조치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윤리위 관계자의 말도 그런 말이 나왔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을 해봐도 이것과 이번에 불송치 결정과 윤리위의 제명 추진은 전혀 별개다. 윤리 제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이 핵심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채널A 보도에 의하면은 채널A가 윤리위 관계자에게 취재를 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윤리위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가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월 4일 날 1차 징계를 했을 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발표하면서 징계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성상납 의혹, 지금 불송치가 된 그 일이죠. 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도 않았다. 아예.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매매, 알선 수재, 이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 왜 6개월 당원권을 정지시켰느냐? 이것은 김철건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서 이준석이 이것을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만 들여다보고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김철건도 당직자죠. 그래서 당대표가 당직자를 동원을 해서 심야에 이 당직자를 대전으로 내려보내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게 하고 의혹이 가짜라는 그런 확인서를 받고 이런 과정 그리고 또 이준석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이준석이 아이카이스트 직원 성접대를 하는데 수행을 했다는 그 직원에게 통화를 하면서 지금 우리 사람을 보내면 만나줄 수 있느냐, 급하게 심야에 그런 전화를 한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실의 정무실장의 이런 행동이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내린 것이죠. 그러니 이 징계와 1차 징계와 경찰이 어쨌든 성매매가 있든 없든 이것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만약에 증거인멸 교사가 이 불송치가 됐으면은 이것은 여기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지만 증거인멸 교사는 계속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물론 경찰이 이번에 이 성매매나 알선수재 이것을 포괄일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면은 바로 그때부터는 이 윤리위가 새로 추가 징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이 성매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기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기 때문에 더 할 필요도 없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불송치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혹시 이것이 윤리위의 추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양이 1차 징계 때 발표한 사유를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18일 날 윤리위가 열렸었죠. 그리고 추가 징계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추가 징계는 제명이죠. 제명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추가 징계
사유를 또 이양희 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를 하고 당 위선을 훼손을 했다. 그래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이 이 관련된 윤리위 규정들을 쫙 열거를 했습니다. 몇 조. 자, 그래서 규정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규정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이 불송치 결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당원, 당 소속 의원, 당원은 여기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 폭언을 한 그런 부분이겠죠. 당 소속 의원, 뭐 정진석, 뭐 안철수 여러 명에게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죠. 뭐 간장 한 사발, 뭐 간철수, 간을 보는 안철수, 장제원 함께 묶어서 간장 한 사발 이런 이야기한 것들.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전국위원회 이 같은 이 당 기구에 대해서도 계속 시비를 걸면서 가처분 신청을 내곤 했죠. 그리고 이 법 위반 혐의 의혹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은 못하지만은 그 성매매 관련법으로 이 수사를 받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무고, 증거인멸 교사 이것은 여전히 이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추가 징계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과 이 성매매 의혹이 그 불기소를 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 징계 사유와도 연결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추가 징계를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자, 세 번째인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촉구죠. 추가징계 촉구입니다. 그때 표결까지 거쳤다고 하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가징계를 촉구한 것은 지금 여당이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혼란의 원인은 이준석 때문이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 이래서 추가징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준석의 이 발언 문제, 폭언 문제, 이 조롱, 비아냥 이런 것 때문이지 이것이 성매매, 성접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이 추가징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양희 1차 징계, 그리고 추가징계 윤리위 사유, 세 번째 국민의힘 의총 촉구, 추가징계 촉구 여기가 모두 지금 경찰이 불송치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 윤리위원회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당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오늘 그 한길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항상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다시 제가 까뒤집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이거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이 보도를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에서는 인터넷 언론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추가 징계, 이준석의 추가 징계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 54.1%가 잘못했다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민주당 지지층도 국민이지만은 이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물으려면은 국민의힘 그 지지자,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야죠. 이걸 왜 일반 전체 시민들에게 하면은 그 안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섞여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이준석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그럼 당연히 추가 징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추가 징계 잘못했다 54.1%, 잘했다는 37.4%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그 응답자들만 따로 분석해 보면은 자, 잘못했다 69.5%, 거의 70%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추가 징계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22.1%만 추가 징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민주당
그 지지청이 왜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징계하는데 뭐 의견을 필요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한길리스트 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청을 따로 빼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준석의 추가 징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추가 징계 결정 잘했다. 56%입니다. 잘못했다. 38.5%. 과반수 이상이 이준석의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당심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이준석을 응원하던 그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떨어져 나갔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 하루속히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 여론조사, 당심 여론조사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어떤 말이 돌고 있냐면은 그때 18일 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뭐 제명을 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28일 날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갔죠. 그런데 28일 전에 지금 뭐 이런 이야기, 경찰에서 뭐 불송치하니까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준석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그 이준석을 따르는 이준석이 그 토론 배틀 통해서 뽑아놨던 그 전직 부대변인들 여기서 또 여론전을 펼치니 그 차라리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김에 아예 윤리위원회를 더 앞당겨서 열어서 신속히 제명 처리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당심 또 국회의원들의 이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28일 열기로 했던 윤리위 전체 회의를 전격적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28일 날 법원이 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또 심의를 하죠. 그래서 그 심의를 하기 전에 아예 이준석을 제명을 해서 일단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좀 그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당 대표가 사고가 아닌 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법원이 거리가 아니고 사고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당 대표를 아예 제명을 하면은 권리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심리에서도 유리한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신속한 제명론이 다시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